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위주로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죠.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는 보기 어렵다면서 다음 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시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 가격 관련 내용을 내놓았는데 네. 이게 무려 가격이 5년 10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랐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패닉 바잉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묻지마 투자 다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할 정도로 사실 주간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부동산원 주간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일단 7월 셋째 주 기준을 봤을 때의 전주보다 0.28% 상승을 했는데요. 예.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프가 급격하게 또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네요. 이게 주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0.28% 본다 그러면 매주마다 몇백만 원씩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상승폭이 크게 오르고 있어서 예. 좀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느껴지고요. 특히 이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사실 양극화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 그다음에 주요 수도권 지역만 오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하락폭이 줄긴 있어도 예.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자산 가치도 이제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원의 그 그래프를 보면 네. 3월부터 집값이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자, 이게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정부는 세 가지를 그 원인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 예.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매매값을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어떤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하거든요. 예. 그럼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자산 가치가 더 오를 거야라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또 매매로 돌아섰고요. 예. 세 번째로는 공급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는 시장의 가격은 오를 거야, 아파트 가격 오를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요인은 맞습니다. 또 시장에서도 다들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고 예. 이외에도 또 뽑는다 그러면 정책 자금이 사실 있었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 특례 자금 때문에 사실상 키 맞추기에 좀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거든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니까 또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네, 여력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소득 여건도 늘려줬기 때문에 이제 예. 고소득자 분들도 이 특례 자금 통해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이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담대의 낮은 금리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정부가 은행에 경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예. 지금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고의 목소리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시중 5대 은행의 최저 주담대 금리가 2.9%짜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굉장히 낮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 오히려 주담대 고정금리가 더 낮았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시중 5대 은행 가서 이런 낮은 금액에 대출 받아서 또 집 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요소 때문에 이게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이 서울 아파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월부터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이제 이거를 과열로 보지는 않아요. 네. 약간 추세 상승 이 정도만 보고 있는데 네. 근거는 뭐고 그러면서 또 공급 확대 여기다 방점을 찍었잖아요. 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이게 사실상 추세 상승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대출 금리가 아직도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 금리 같은 경우는 코픽스를 추종하는데 이 코픽스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제 대출 받아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는 5년물짜리가 있어요. 5년물이 이제 고정금리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 5년물짜리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금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아마 추세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정부가 발표했던 것이 이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왜냐하면 심리가 그렇습니다. 공급이 안 된대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급 안 되면 가격 오르겠네? 그럼 지금이 제일 싸겠네? 이러면서 이제 매매에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 물량 늘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2029년까지 23만 6천 가구 물량을 내놓겠다. 여기에는요 3기 신도시 5개 지구도 포함이 되고요. 예. 수도권의 물량도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신규 택지에 추가해서 2만 가구 공급하겠다. 그래서 공급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라 전세 시장 안정을 하겠다. 그래서 비아파트 매입 임대 가구 1만 가구 추가 공급하겠다 발표했는데 이게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 12만 가구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로 1만 가구에서 13만 가구를 이제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런 전세 가격 안정화를 통해서 매매 가격을 잡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정확한 저는 진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요소를 좀 잠재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의 생각은 자, 공급을 우리가 많이 늘릴 테니까 지금 집을 사면 나중에 그게 꼭지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진단은 잘 했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부족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요. 만약에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차질이 일어난다면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고요. 차질이 난다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군포 대아미 지구인데 문화재가 발견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사전 청약을 한 지역인데요. 사전 청약에서 본 청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3년 연기가 됐어요. 그럼 이제는 사실상 딜레이가 미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공급이 2007년, 2008년부터 진행이 될 텐데 만약에 군포 대아미 사례처럼 그 지구처럼 뭔가 이게 계획대로 안 된다 그러면 공급이 더 미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삐치고 있고 또 하나의 생각이 이제 착공 실적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얘기냐? 이제 3개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7년 하반기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때부터 입주해요. 그러면 2025년과 2026년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그 물량이 착공 시기가 2023년,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착공 물량이 이제 2025년도, 2026년도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이 착공 물량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서울 아파트의 이제 실적이 2만 7천 호 정도가 이제는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년 대비해서 보면은 72% 수준이거든요. 낮아요. 그러면 이게 2026년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물량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량이 작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2025년도와 2026년도가 문제다. 그래서 당분간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분간 한 2년 정도는 아파트 가격, 서울 아파트는 더 오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근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다음 달 대책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일단 만약에 특단의 대책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세금적인 부분 한마디로 이제는 세제 개편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그러니까 거래세를 낮춰주는 거죠. 거래세를 낮춰준다 그러면 구축 매물이 시장에 나옵니다. 그 구축 매물 지금 신축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구축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세를 낮춰주는 방법도 나오고, 근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양도세 같은 경우가 다주택자 같은 게 내년 5월까지 중과가 유예가 됐거든요. 그럼 만약에 계획대로 간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중과가 끝나니까 그 전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 급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반대의 목소리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세제 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아마 정부가 특단의 대책, 가장 센 대책을 낸다 그러면 이런 세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 대책을 좀 보고 다시 한번 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